이화자 씨는 40년 전 간호사를 그만둔 후로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의료 가방이 있었습니다. 지하실 구석진 곳에 고이 모셔둔 그 검은 가죽 가방은 그녀의 젊은 시절 전부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견고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75세가 된 지금 이화자 씨는 그 가방을 다시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 후 문득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며칠 입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그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 가방은 이화자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간호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비싼 가방이었는데 아버지는 딸이 훌륭한 간호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주셨던 것입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난간을 꽉 잡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각 계단마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딜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지하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습한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먼지, 입자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의료 가방을 발견했을 때 이화자 씨의 가슴이 설렜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봉인되어 있던 과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가방 주변에는 다른 추억의 물건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간호사 교과서들, 그리고 병원에서 받았던 각종 증명서들까지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분명히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방의 손잡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색이 바래었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가방을 가져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가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에서 온 보물 상자를 열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화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 가방을 열어봐도 되는 것일까요? 혹시 잊어버리는 것이 나은 기억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40년 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그 시절을 다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간호사로서 보람을 느꼈던 시절, 환자들을 돌보며 보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떠올리고 싶었습니다. 가방의 잠금 장치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몇 번 시도한 끝에 드디어 열렸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리면서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이화자 씨는 순간적으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예상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청진기, 체온계, 주사기, 그리고 각종 의료용품들. 모든 것이 그때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청진기의 금속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변색되었지만 여전히 기능적으로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혈압계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최신형이었던 것이 이제는 골동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화자 씨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이 청진기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돌봤던가. 이화자 씨는 청진기를 손에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금속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들, 밤새 지켜봐야 했던 중환자들, 그리고 건강하게 퇴원하는 환자들의 기쁜 모습까지. 간호사로 일했던 시절은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병동에서 일할 때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을 지켜보는 기쁨이 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의 첫 울음소리,
그리고 아기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언제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했고, 때로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환자들을 도와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품이 부족할 때는 간호사들이 개인적으로 구해오기도 했고, 환자들이 병원비를 낼 수 없을 때는 몰래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가방 안을 더 뒤져보니 작은 공책이 나왔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병원에서 사용하던 환자 기록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환자들의 상태를 따로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니 손으로 직접 쓴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1984년 3월 15일 김씨 부인 출산 도움. 기록을 읽어보니 당시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쁜 시절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의 아기가 태어나는지 세기도 어려웠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 수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기록을 더 읽어보니 당시 자신이 얼마나 세심하게 환자들을 돌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각 환자의 특별한 상황이나 주의사항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사까지 기록해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책 뒤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기록들과 달리 한 페이지만 찢어져 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깔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급하게 뜯어낸 것 같았습니다. 왜 그 페이지만 제거했을까요? 뭔가 중요한 기록이 있었나? 이화자 씨는 궁금해하며 가방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에는 여러 개의 주머니와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각각 용도에 맞게 의료용품들을 정리해서 넣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가방의 안쪽 주머니를 뒤져보니 작은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접혀진 종이였는데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가 약간 닳아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이화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필체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평소보다 조금 급하게 쓰여진 것으로 보아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적은 것 같았습니다. 김서영. 이 이름을 본 순간 이화자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 이름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서영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필체였습니다. 글씨체도 확실히 자신이 쓴 것이었고 펜의 종류까지 당시 자주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이름을 적어두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쪽지에는 이름 외에도 다른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4월 22일이라는 날짜와 꼭 기억하기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글씨의 색깔이 다른 것으로 보아 다른 시점에서 추가로 적은 것 같았습니다. 쪽지의 뒷면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더 작은 글씨로 4월 22일 새벽 3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라는 단어도 보였습니다. 이 단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것 같았습니다. 이화자 씨는 그 날짜를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1984년 4월 22일. 그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왜 이 이름을 적어두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라는 시간으로 보아 밤 근무 중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달력을 보니 오늘이 4월 19일이었습니다. 그 쪽지에 적힌 날짜와 며칠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의료 가방을 더 뒤져보니 다른 쪽지들도 나왔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의 이름이나 의료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애의 혈압약 복용법, 이순자 당뇨 관리법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영이라는 이름만은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의료 정보가 없이 이름과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화자 씨는 다른 의료용품들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온도계 케이스에서도 작은 메모가 나왔습니다. 서영이 마이너스 2.8kg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8kg는 신생아의 체중을 기록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김서영은 아기의 이름이었을까요? 왜 이 아기를 특별히 기억하려고 했을까? 이화자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아기들의 출산을 도왔는데 왜 이 아기만 따로 기록해 두었을까요?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조금씩 기울어지면서 강 안의 분위기도 따뜻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화자 씨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 시절 사진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사진첩 여러 권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펼쳐보니 1980년대의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간호사복을 입고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는 모두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희망찬 시절이었습니다. 1984년 4월 즈음의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병원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환자들과 함께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생아실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작은 아기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영이라는 이름과 연결될 만한 특별한 사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진이 일상적인 병원 생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니 당시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뒤쪽으로 젊은 여성 한 명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김서영과 관련이 있을까요? 도대체 누구였을까? 이화자 씨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최근 일들도 자주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오래된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 간호사 박영숙 씨였습니다. 그녀라면 혹시 뭔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이화자 씨보다 몇 살 어렸지만 기억력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박영숙 씨와는 간호사를 그만둔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동네 경로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영숙이한테 물어봐야겠어. 이화자 씨는 전화기를 들고 박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과연 박영숙 씨가 김서영에 대해 기억하고 있을까요? 벨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화자야? 박영숙 씨의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아,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이화자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1984년에 우리 병원에 김서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 기억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영숙 씨가 기억을 더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화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김서영? 그게 누구야? 박영숙 씨의 대답에 이화자 씨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환자였나? 아니면 직원이었나? 박영숙 씨도 궁금해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이화자 씨는 의료 가방에서 쪽지를 발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영숙 씨도 흥미로워하며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로 한참 동안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번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 박영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있으면 우리 집으로 와. 이화자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동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화자 씨는 계속 그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김서영. 왜 이 이름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것일까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화자 씨는 박영숙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어제 발견한 쪽지와 옛날 사진들을 담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 가방에서 나온 다른 자료들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영숙 씨의 집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김서영이라는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오늘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미궁에 빠진 채로 남아있게 될까요? 박영숙 씨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먼저 안부를 묻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이화자 씨보다 3살 어렸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기억력도 좋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박영숙 씨가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살고 있어. 너는? 나도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두 사람은 서로의 건강 상태와 가족들,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영숙 씨의 자녀들은 모두 잘 자리를 잡았고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영숙 씨가 본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이화자 씨는 가져온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김서영이야. 1984년 4월 22일이라고 적혀 있어. 박영숙 씨는 쪽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돋보기까지 꺼내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쪽지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글씨는 분명히 내 것 같은데. 박영숙 씨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 나도 이 이름은 처음 들어봐. 박영숙 씨는 1984년 당시를 떠올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도 그때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과 동료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그 시절을 회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바쁜 시기였습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많았고 특히 산부인과는 더욱 바빴습니다. 당시에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담당했던 환자들 기억나? 이화자 씨가 물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김 씨, 성을 가진 환자들이 꽤 많았어. 박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라는 이름은 박영숙 씨도 확실하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씨 성은 흔한 성이라서 병원에 김 씨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화자 씨는 가져온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1984년 즈음에 찍은 병원 사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김서영과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였습니다. 이 사진은 4월에 찍은 것 같은데. 이화자 씨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뒤쪽으로 환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당시 병원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의 얼굴은 대부분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여기 젊은 여자가 있네. 혹시 이 사람일까? 사진 속에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여성이 환자인지 보호자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사진이 너무 흐릿해. 이화자 씨도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진으로는 명확한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1984년 4월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김서영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밤 근무를 많이 했지? 박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특히 4월에는 응급 환자가 많았던 것 같아. 맞아. 그때 우리가 며칠 밤을 새웠었지. 이화자 씨도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젊었던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때로는 연속으로 24시간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박영숙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4월에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어. 이화자 씨가 기대에 찬 눈으로 박영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었는데? 응급실에서 젊은 여성이 혼자 와서 아기를 낳았던 일이 있었어. 박영숙 씨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미혼모였는데 가족들이 모르게 혼자 왔었지. 이화자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여성이 김서영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여성이 낳은 아기가 김서영일까요? 그 여성의 이름이 뭐였지? 이화자 씨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 기억이 잘 안 나. 박영숙 씨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었어. 박영숙 씨는 그 사건에 대해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했기 때문에 그 여성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기는 어떻게 됐어? 입양을 보냈던 것 같아.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 두 사람은 점점 더 중요한 단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서영이라는 이름이 그 미혼모나 아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기억해 볼까? 이화자 씨가 제안했습니다. 혹시 그때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했을지도 몰라. 박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일기장을 찾아볼게. 박영숙 씨는 당시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일기를 썼거든. 이화자 씨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박영숙 씨의 일기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며칠 후에 다시 만날까? 그래. 나도 더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화자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김서영이라는 이름과 1984년 4월의 미혼모 사건. 분명히 연결점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과연 박영숙 씨의 일기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박영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어조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 중요한 발견을 한 것 같았습니다. 화자야, 일기장을 찾았어. 이화자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김서영이라는 이름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뭔가 나왔어? 이화자 씨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1984년 4월 22일 일기가 있어. 박영숙 씨의 목소리가 더욱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봐. 이화자 씨는 서둘러 박영숙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김서영이라는 이름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낡은 일기장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된 일기장은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화자 씨가 도착하자마자 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 4월 22일 일기야. 일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평소에 일기를 쓸 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근무 중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일기의 첫 줄이었습니다. 20살 정도의 젊은 여성이 혼자 와서 아기를 낳았다. 가족들이 모르는 상황이라서 매우 조심스러웠다. 이화자 씨는 일기를 읽으며 점점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이 김영미였어. 박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일기에 그 여성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김서영은 누구야? 이화자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일기를 더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봐. 아기는 여자아이였고 어머니가 서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드디어 퍼즐의 한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김서영은 그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었습니다. 김영미 씨가 딸에게 지어준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왜 그 이름을 적어둔 걸까? 이화자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화자 언니가 그 아기를 특별히 돌봐주었다고 적혀 있어. 일기에는 당시 상황이 더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미혼모 김영미 씨는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병원에 가명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기록에는 다른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화자 씨는 그 여성의 진짜 이름과 아기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어머니를 많이 도와줬구나. 이화자 씨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했던 시절이니까. 박영숙 씨도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일기에는 김영미 씨의 어려운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미혼모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수치였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냉담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일기에 따르면 김영미 씨는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에게만큼은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서영이라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 이화자 씨가 물었습니다. 여기 적혀 있어. 박영숙 씨가 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서쪽 하늘의 별처럼 밝게 자라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 어머니가 아기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이었던 거네. 이화자 씨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모정이 느껴졌습니다. 일기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미 씨는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왔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화자 씨와 박영숙 씨가 번갈아 가며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 적어둔 걸까? 이화자 씨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일기의 마지막 구분을 읽어주었습니다. 화자 언니가 그 아기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름을 기억해두겠다고 했다. 내가 그랬다고? 응. 언젠가 그 아기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이화자 씨는 40년 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로서 새 생명을 돌보는 일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의료진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그 아기의 미래까지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럼 김서영이는 지금 40살 정도가 되겠네. 이화자 씨가 계산해보며 말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까? 박영숙 씨도 궁금해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40년 전 그 작은 생명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을까요?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사랑받으며 컸을까요? 일기에는 입양 과정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입양 절차가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개인적인 연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김영미 씨도 지인의 소개로 입양 가정을 찾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이화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박영숙 씨가 현실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입양 기록은 보통 비밀이니까. 하지만 이화자 씨의 마음속에는 김서영이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그 아기가 어떻게 자랐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간호사로서 돌봤던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도
김서영이는 특별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받고 세상에 나온 아기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봐야겠어. 이화자 씨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그 아이도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있을지도. 박영숙 씨도 이화자 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간호사로서 느꼈던 책임감과 애정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박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알아보자. 두 오래된 친구는 김서영이를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특별한 여행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화자 씨와 박영숙 씨는 김서영이를 찾기 위해 40년 전 일했던 병원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병원이 새로 지어져 예전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혹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그때는 작은 종합병원이었는데 이제는 대형 의료센터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건물도 완전히 새로 지어져서 옛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 이화자 씨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했던 그 건물은 어디 갔을까? 아마 철거되었을 거야. 박영숙 씨도 아쉬워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최신 의료, 장비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로비부터가 호텔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젊은 시절 일했던 그 작은 병원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원무과에서 오래된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젊은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워낙 오래된 기록이라서요. 젊은 직원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1984년의 기록은 이미 폐기되었거나 보관 장소를 알 수 없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화자 씨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도 없고요. 법적인 제약도 문제였습니다. 설령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웠습니다. 실망한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박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입양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문의해볼까? 이화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화자 씨는 인터넷에서 입양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서툴렀지만 딸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검색해 보았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입양에 관심이 있어? 딸 미영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옛날 일이야. 이화자 씨가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간호사 시절에 돌봤던 아기가 있었거든. 이화자 씨는 딸에게 김서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영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간호사 시절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기를 찾고 싶으시구나. 응.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해. 미영이는 어머니를 도와 관련 기관들의 연락처를 찾아주었습니다. 입양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곳들의 목록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또한 입양인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찾아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화자 씨는 여러 기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양 기록은 당사자가 아니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럼 혹시 그분이 저를 찾고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는 없나요? 이화자 씨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해요. 냉정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장벽이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여러 곳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화자 씨는 점점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졌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이화자 씨가 박영숙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 하지만 박영숙 씨는 포기하지 말자고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때 박영숙 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보는 건 어때? 신문 광고? 응. 김서영님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화자 씨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록 성공 확률은 낮지만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광고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김서영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요? 너무 직접적이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너무 모호하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1984년 4월 22일 출생한 김서영님을 찾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당시 간호사였던 이화자가 안부가 궁금합니다.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긴 문구였습니다. 연락처도 함께 넣어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광고가 나간 후 며칠 동안 이화자 씨는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김서영이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아니면 그녀를 아는 누군가가 연락을 해줄까요? 하지만 김서영과 관련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에게서 몇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도 입양아를 찾고 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에요. 한 아주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 아이 소식은 모르시나요? 간절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이화자 씨는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지만 김서영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화자 씨는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오지랖이었나? 이화자 씨가 자책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김서영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작은 생명이 어떻게 자랐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신문 광고로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화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에는 사람을 찾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 미영이의 도움으로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실종자 찾기, 가족 찾기, 입양인 모임 같은 곳에 김서영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인터넷의 힘을 빌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SNS도 많이 사용해요. 미영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볼까요? 이화자 씨는 새로운 기술들이 낯설었지만 김서영이를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에 김서영이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어머니의 사연을 정성스럽게 정리해서 여러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사진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40년 전 이화자 씨가 간호사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 담긴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글에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984년 4월 22일 새벽에 태어난 김서영이라는 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돌봤던 간호사의 마음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꼭 찾으시길 바라요. 저도 입양아인데 이런 분이 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호사님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시네요. 40년 동안 기억해 주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따뜻한 반응들이 이화자 씨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비록 김서영을 직접 찾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다른 댓글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그 병원이 구시청 근처에 있던 작은 병원인가요? 댓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일하셨었는데 이화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40년 전 그 병원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의 가족일 수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병원이에요. 이화자 씨가 댓글로 답을 달았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댓글을 단 사람은 정민수라는 분이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50대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정민수 씨와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1980년대에 그 병원에서 청소와 자비를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혹시 김서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후 정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로 통화하자고 했습니다. 이화자 씨는 기대와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기억하시는 게 있대요. 정민수 씨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화자 씨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젊은 여성이 밤에 혼자 와서 아기를 낳은 일이 있었다고 하세요. 맞아요. 그 일이에요. 이화자 씨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그 여성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시네요. 정민수 씨의 어머니는 당시 청소부였지만 그 미혼모를 따뜻하게 돌봐주었다고 했습니다. 병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담요를 가져다 주기도 했고 따뜻한 차도 끓여주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공식적인 의료진들만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부, 조리사, 경비원까지 모든 직원들이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봐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여성의 이름도 기억하고 계세요. 정말요? 이화자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영미 씨였다고 하시네요. 이화자 씨는 박영숙 씨의 일기에서 본 이름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점점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이화자 씨가 가장 궁금해하던 부분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하셨다네요. 어느 시골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상도 쪽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화자 씨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영미 씨를 먼저 찾으면 김서영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입양 과정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 일이 오래 기억에 남아있다고 하세요. 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어려운 상황의 젊은 여성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화자 씨는 박영숙 씨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영수가 새로운 단서를 찾았어. 박영숙 씨도 기뻐했습니다. 그럼 이제 김영미 씨를 찾아보자. 경상도라고 하니까 범위가 너무 넓은데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다시 희망을 품고 김영미 씨를 찾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영이를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화자 씨와 박영숙 씨는 김영미 씨를 찾기 위해 경상도 지역의 주민센터들에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규정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화자 씨의 조카가 경상북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린 것입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수가 도청에서 일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화자 씨가 조카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는 이화자 고모를 매우 따랐습니다. 이모, 웬일이세요? 철수야, 이모가 부탁이 하나 있어. 이화자 씨는 조카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40년 전 돌봤던 아기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기의 어머니인 김영미 씨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상황까지. 철수는 공식적으로는 도울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렵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볼게요. 며칠 후 철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모, 김영미라는 분 찾았어요. 이화자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단서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디 계세요? 경상북도 안동시에 계시는데 지금도 살아 계신가요? 네,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철수는 김영미 씨의 대략적인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연락을 드리기보다는 직접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화자 씨는 즉시 박영숙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수가 김영미 씨를 찾았어. 정말 어떻게 연락할 거야? 직접 찾아가 볼까? 두 사람은 안동으로 가는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40년 만에 재회를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과연 김영미 씨는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안동에 도착한 두 사람은 김영미 씨가 살고 있다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40년 전 서울에서 만났던 그 젊은 여성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김영미 씨에 대해 물어보니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미네, 저기 노란대문 집에 살아. 혼자 사시는데 참 착한 분이야. 이웃들하고도 잘 지내고 마을 일도 열심히 하시지. 마을 사람들의 평판이 좋았습니다. 40년 동안 이곳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분명히 그때 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혹시 김영미 씨이신가요? 이화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미 씨는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화자라고 합니다. 1984년에 간호사였는데 김영미 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때 그 간호사님? 김영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요. 기억하세요? 김영미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려웠던 상황,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간호사들의 모습까지. 안으로 들어오세요. 김영미 씨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어떻게 하세요? 김영미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우연히 기록을 발견했어요. 이화자 씨가 설명했습니다. 김서영이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를 찾았거든요. 김영미 씨는 김서영이라는 이름을 듣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40년 동안 마음 깊이 간직해온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이, 잘 자라고 있을까요? 김영미 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 이화자 씨가 말했습니다. 김영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이죠. 간호사로서 돌본 모든 아이들을 기억해요. 김영미 씨는 4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화자 씨와 박영숙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아이를 입양 보내지 않았어요. 이화자 씨와 박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입양을 보낸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그 아이가 어디 있어요? 서울에서 혼자 키웠어요. 김영미 씨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입양 보낸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서울에서 혼자 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족들이 알까봐 무서웠어요. 김영미 씨는 당시에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했던 시절이라 가족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김서영이는 지금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요. 김영미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이화자 씨는 감격했습니다. 그때 돌봤던 작은 아기가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서영이에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김영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서영이에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김영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도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어요. 이화자 씨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김서영이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영미 씨는 4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이 담긴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화자 씨와 박영숙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984년 당시 김영미 씨는 20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사랑하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젊은 김영미 씨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김영미 씨가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보수적인 시골 분위기에서 미혼모가 되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김영미 씨의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고 어머니도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딸이 미혼모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했습니다. 김영미 씨는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대학 친구 집에서 몇 달 동안 숨어 지내며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그 친구만이 김영미 씨의 상황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김영미 씨는 이화자 씨를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저를 어린 딸처럼 돌봐주셨어요. 이화자 씨도 그때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어린 김영미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래서 자신이 더욱 세심하게 돌봐주려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병원에 온 어린 임산부를 보며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났습니다. 서영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박영숙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지었어요. 김영미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별처럼 밝게 빛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아이를 낳은 후 김영미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입양을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혼자 키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내린 용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이화자 씨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키우셨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봤어요. 김영미 씨는 당시의 고생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 일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대학도 중퇴해야 했고 꿈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미 씨는 낮에는 여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사무실 청소, 전단지, 배포 등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밤에는 작은 원룸에서 아기를 돌봤습니다. 서영이가 제 힘이었어요. 김영미 씨의 목소리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서영이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김영미 씨는 최선을 다해 딸을 키웠습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딸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네.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김영미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고 성적도 항상 우수했어요.
김영미 씨는 아무리 어려워도 서영이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대학을 포기한 만큼, 딸만큼은 꼭 공부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해서라도 서영이에게 필요한 책과 학용품을 사주었습니다. 서영이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늘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까지 마친 후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전공을 하고 계세요? 국문학이에요. 김영미 씨가 답했습니다. 문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화자 씨는 감동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돌봤던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났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결혼은 하셨나요? 박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네.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김영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도 둘 있어요. 서영이는 대학원에서 만난 동료, 연구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분야의 교수였고 서영이의 과거를 모두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영이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미 씨가 서영이가 성인이 된 후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더니 나중에는 저를 더욱 사랑해 주었어요. 김영미 씨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키운 것을 오히려 고마워하더라고요. 이화자 씨는 김영미 씨와 서영이 모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영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화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김영미 씨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서영이도 자신을 돌봐주신 간호사님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김영미 씨는 서영이와 자주 통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매주 안부를 묻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상의도 한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모녀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낳을 때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김영미 씨가 말했습니다. 특히 간호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죠. 이화자 씨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40년 전 돌봤던 그 작은 아기가 자신을 기억하고 궁금해했다니. 간호사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지금 연락해봐도 될까요? 김영미 씨가 물었습니다. 서영이가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이화자 씨와 박영숙 씨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영미 씨는 거실 한쪽에 놓인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서영이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서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서영아, 엄마야. 너한테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 김영미 씨의 목소리에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김영미 씨는 서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화자 씨와 박영숙 씨가 찾아온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화자 씨와 박영숙 씨는 긴장한 마음으로 그 전화 통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서영아, 너를 돌봐주신 간호사 선생님들이 찾아오셨어. 김영미 씨가 설명했습니다. 40년 동안 너를 기억해 주셨다가 직접 찾아오신 거야. 전화 너머로 서영이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그때 저를 돌봐주신 간호사님이? 서영이의 놀라움이 전화를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서영이는 즉시 안동으로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기억해준 간호사님을 만나는 것이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갈 수 있어요.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엄마.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다음 날 오후 서영이가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이화자 씨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 작은 아기가 어떤 어른으로 자라났을까요? 김영미 씨의 집 앞에 택시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40살의 서영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지적인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이화자 씨는 그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바닥만 했던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어른으로 자라난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서영이는 집 앞에서 잠시 멈춰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그 분들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서영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영아, 이화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만나게 된 그 아이였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제가 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서영이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엄마에게서 그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화자 씨는 서영이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김영미 씨를 닮은 듯한 얼굴에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눈빛이 어린 시절 김영미 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이화자 씨가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네.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서영이는 자신의 근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고 연구자로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영이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대학 졸업사진, 결혼사진,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까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든 중에도 책을 많이 사주셨거든요. 김영미 씨의 사랑과 희생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마음이 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간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서영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말로는 그때 간호사님이 저희를 천사처럼 돌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화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그때 간호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서영이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서 들어온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출산 당시에 어려웠던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도 따뜻하게 돌봐준 의료진들의 이야기까지.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서영이가 계속했습니다. 그때 간호사님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박영숙 씨도 감동했습니다. 40년 전 자신들이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서영이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 가족 사진이에요. 사진에는 서영이와 남편,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찍힌 행복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10살, 8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예쁘네. 이화자 씨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께도 보여드릴게요. 서영이는 김영미 씨에게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영미 씨는 손자들의 사진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서영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에게서 들었는데 간호사님이 제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쪽지에 적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저는 제 뿌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화자 씨도 감동했습니다. 40년 전에 마음에 품었던 그 작은 소망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운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 이화자 씨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서영이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놀러 오세요. 아이들도 간호사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내 여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4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김영미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에는 고향의 맛이 가득했습니다. 서영이는 어린 시절 엄마가 해주던 음식 맛을 떠올리며 행복해했습니다. 이 맛이야.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바로 그 맛. 간호사님들도 많이 드세요. 김영미 씨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네 사람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 후 이화자 씨는 서울에 있는 서영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박영숙 씨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영이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서영이는 역에서 두 분을 마중 나왔습니다. 이제는 가족처럼 편안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만난 인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간호사 할머니, 서영의 아이들이 이화자 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화자 씨는 아이들을 보며 40년 전 서영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막내 아이는 어린 시절 서영이와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돌봐주신 분이야. 서영이가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지. 아이들도 이화자 씨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이화자 씨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마치 진짜 손자 손녀를 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영의 남편도 이화자 씨를 정중하게 맞았습니다. 서영이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은인이세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마치 몇 대에 걸친 가족 모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서영이는 특별히 이화자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었어요. 서영이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간호사님이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화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별것 아니야. 아니에요. 간호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김영미 씨도 서울로 올라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 만에 내 여자가 다시 모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박영숙 씨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야. 이화자 씨는 서영이의 서재를 구경했습니다. 벽면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고 서영이가 쓴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국문학 관련 서적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다양한 분야의 책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학자가 되었구나. 이화자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이 제게 준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서영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화자 씨는 서영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서영이는 이화자 씨를 위해 가장 좋은 방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방에는 따뜻한 전기장판도 깔아주고 밤늦게 목이 마를까봐 물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간호사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왜 제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셨어요? 이화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아기들을 만났지만 너는 특별했어. 어떤 점이요? 네,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깊었거든. 이화자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는 분명히 잘 자랄 거라고 생각했어. 서영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간호사님의 그 믿음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화자 씨는 마치 진짜 할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이화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간호사님을 모셔야죠. 서영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아이들도 이화자 씨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이화자 씨는 박영숙 씨와 이번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 박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적어둔 쪽지 하나가 이런 일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 이화자 씨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간호사로서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어. 그때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두 친구는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직업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한 생명의 인생을 바꾼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화자 씨는 의료 가방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이제 그 가방은 단순한 추억의 물건이 아니라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준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김서영이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를 다시 보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왜 그 이름을 기억하려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구나. 이화자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깊은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서영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간호사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편지에는 서영이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화자 씨는 그 편지를 읽으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심었던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의료 가방 속에 묻어두었던 쪽지 하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화자 씨는 자신의 간호사 시절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화자 씨와 서영이 가족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아이들의 생일에는 할머니로서 참석합니다.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특별한 관계로 말입니다. 그리고 서영이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40년 전 자신을 돌봐준 간호사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료 가방은 이제 이화자 씨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의료용품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 그리고 아름다운 인연의 기억들이 담겨 있습니다.